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첫날 공식 일정으로 국립묘지와 의회 등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미국 방문은 한반도 안보 사안뿐 아니라 백신과 반도체, 배터리 등 경제 안보에 관해 한미가 폭넓은 협력을 하는 계기로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박성호 특파원, 지금 의회에 가 있는 것 같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곧 도착을 할 예정이죠. 2시간 전에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 연방의회에 도착을 했었고요. 뉴스 시작하기 전에 제 앞으로 조금 전에 끝내고 지나갔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 의회 지도부를 만나서 간담회를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밝힌 실용적인 대북 정책 방향에 공감했고 북미 대화가 빨리 재개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법안과 결의안이 추진되는 걸로 안다면서 이 외교적 해결을 지지하는 의회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도 했습니다. 마침 문 대통령 오늘 의회 방문하기 2시간 전쯤에 하원에 한국전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법안이 하나 제출됐습니다. 싱가포르 합의 정신에 따라서 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는 내용도 들어있는데 외교위 소속 민주당 하원 의원인 이 발의자한테 이 시점에 왜 냈는지 물어봤더니 대북 정책이 만들어지는 행정부 초기가 적기라고 답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Can you tell us why this bill is so important at this juncture? I think this bill is important because at the beginning of the administration is when our policy and approach to the Korean Peninsula is being shaped. 자, 문 대통령의 첫날 공식 일정에서 좀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한미 간의 이 공통 분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정 2개가 있었는데요. 우선 아침에 알링턴 국립묘지부터 방문했는데 6.25 참전 용사들 그리고 미군 전사자들이 묻힌 곳입니다. 문 대통령이 워싱턴 DC는 4번째 방문하지만 이곳을 찾은 것은 처음입니다. 여기서 헌화하고 묵념하면서 피로 맺어진 한미 동맹을 강조한 셈인데 문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한국은 지금도 6.25 전쟁 당시 찾지 못했던 그 미군들의 유해를 발굴해서 발굴하는 대로 미국으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또 근처에 있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기념관을 찾았는데 이 한미 지도자의 닮은 꼴 역할 모델을 강조한 셈이 됐습니다. 루즈벨트는 아시다시피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을 뉴딜 정책으로 극복해서 미국민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는 대통령인데요. 이 코로나 상황을 맞아서 경제 회복에 애쓰는 문 대통령 본인도 한국판 뉴딜로 루즈벨트를 본받고 있다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논리로 자신의 본보기로 언급하는데 집무실에 루즈벨트 사진을 걸어놓을 정도입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 의제로는 백신 수급과 북한 문제가 부각이 되는데 좀 더 진전된 소식이 있습니까? 네, 백신 물량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을지는 막판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백악관 내에서는요, 동맹국인 한국의 코로나 퇴치를 위해 좀 배려를 하자 이런 의견하고 선진국이자 코로나 통제가 상대적으로 잘 되고 있는 한국보다는 인도나 아프리카가 급하다 이런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의 말 들어보시죠. How to do it equitably, how to ensure we're reaching parts of the world that need help the most, how to do it in a way that's fair and has a regional balance. 네, 공평함 이런 걸 강조했는데 백악관은 이 백신 문제를 한국이 제기할 거는 잘 알고 있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그거 말고도 북한도 중심 의제고 또 기후변화, 경제 그리고 중국을 거론하면서 양국 간에 논의할 게 참 다양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의 투자 유치에도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혹시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네,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품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들을 불러서 오늘 오후에 회의를 했는데요. 여기 삼성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달 전 회의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를 요구했고 그 이후에 인텔하고 대만의 TSMC가 투자를 미국에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삼성전자한테 압박이 되지 않겠나 이런 관심이 쏠려 있고요.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배터리 쪽에서는 SK이노베이션과 포드 자동차가 배터리 생산을 위해서 합작 회사를 설립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여전히 600명 안팎에 머물고 있어서 이 현행 단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13명. 휴일 영향으로 검사 건수가 감소하면서 확진자 수도 전날 같은 시간보다 92명 줄었습니다. 자정까지 집계한 확진자를 더하면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많으면 6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평균 641명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 남양주의 어린이집에서는 어제 하루에만 원생 14명을 포함해 22명이 확진됐고 충북 청주시 보험회사 관련 확진자도 6명 추가됐습니다. 충남 아산시 온천탕 두 곳에선 1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가 25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에선 금융감독원 직원이 확진돼 여의도 건물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젊은 연령대가 이용하는 PC방과 노래 연습장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PC방과 노래 연습장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하며 음식 섭취를 자제하고 이용 시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내일 0시부터 30일까지 유흥주점과 노래 연습장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오늘 확정 발표합니다. 오는 7월 거리두기 전면 개편안이 시행되고 당장 거리두기 단계를 높일 경우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현행 단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사들여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싸게 빌려주는 건데요. 이 사업이 LH 전현직 직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사례가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시의 다세대 주택. 건물 주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입니다. LH 경남본부는 4년 전 이 집을 24억 3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싸게 임대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이 집을 지어 LH에 판매한 사람이 LH 전직 직원으로 드러났습니다. LH 경남본부에서 2015년 2급으로 퇴직한 김모 씨입니다. LH 경남본부는 김 씨가 건물을 다 짓자마자 한 달 만에 바로 사줬습니다. 김 씨는 자기는 이미 퇴직한 뒤여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2015년도에 나왔습니다. 정년 퇴직했습니다. 직원 신문으로는 아예 안 되죠. 큰일 나죠. 혹시 이 건물 말고 다른 건 없을까? 가족 해봐야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인데 없습니다. 가족도 근무 기간에는 못해요. 사진 안 하는데 아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LH 경남본부가 경남 양산시에서 31억 원을 주고 사들인 2개의 건물. 소유주는 둘 다 윤모 씨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김 씨의 처남입니다. 당시 김 씨는 LH 경남본부 주택사업부의 현직 부장이었습니다. 가격도 비싸게 쳐줬습니다. 당시 이 동네에서 LH가 사들인 비슷한 크기의 건물들과 비교해봤더니 최고 1.5배 더 비싸게 사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남 양산시의 또 다른 건물, 그리고 부산 동래구와 경남 김해시의 건물. 이 세 채의 건물들은 모두 김 씨 부인이 지었습니다. LH는 김 씨 부인의 건물 3개를 사들이는데 69억 7천만 원을 썼습니다. 김 씨는 이런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습니다. 한 돈만 한 1분도 남는 것 같더라고요. 돈도 크고 우리 처남 두 사람 얘기를 다 사주고 이랬죠. 제 비하지 말씀하시면 좀 남해고 이렇게 했고 그때 이거 별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LH 가격이 틀리다 보니까 문제가 됐는데 LH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현직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주택은 LH가 구입할 수 없다고 정해놨습니다. 하지만 전직 직원에 대한 제한 규정은 아예 없습니다. 김 씨는 직계가족 제한 규정을 피해가려고 처남들 명의를 끌어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현직 직원들과 공모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원들한테 부담은 절대 안 줬습니다. 다 달라면 안 하고 용돈 좀 벌고. LH가 사들인 김 씨 본인과 그 가족들 소유의 건물은 모두 6개, 주택 수로는 107채, 금액은 125억 원이 넘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무력 충돌 열흘 만에 휴전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사회 거센 압박에 일단 이스라엘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유혈 분쟁을 일단락 짓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현지 시간 20일 안보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휴전안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10일 하마스의 선제 공격에 폭격으로 응수한 지 꼭 열흘 만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성명을 통해 이집트가 제안한 휴전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휴전은 상호 간의 조건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양측이 현지 시간 21일 새벽 2시를 기해 휴전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측도 일단 이스라엘의 휴전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충돌의 원인을 제공한 유대교와 이슬람교, 기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양측의 충돌로 지금까지 가자 지구에서는 아동 61명을 포함해 232명이 숨졌고 1,9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12명이 목숨을 잃었고 300여 명의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탄 건 국제사회의 압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양측이 전쟁의 규칙을 위반했다며 즉각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I was horrified by reports that 9 members of one family were killed in al-Shati refugee camp. If there is a hell on earth, it is the lives of children in Gaza today.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수차례 통화에서 긴장 완화를 요구했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의 전화에서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환입니다. 한국인 선장이 탄 어선이 서아프리카 가나 앞바다에서 해적들에게 납치됐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피랍된 선장의 안전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남재현 기자입니다. 네, 가나 선적 참치잡이 어선 애틀랜틱 프린세스호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9일 오후 6시 반쯤 해적들에게 피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납치된 지점은 가나 어업 전진기지 테마에서 남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해상입니다. 피랍된 사람들은 한국인 선장을 비롯해 중국인 3명과 러시아인 1명 등 모두 5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선박은 가나 선적이지만 지분의 절반을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한국인 선장은 이 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해적의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중국 선사와 접촉할 것이고 가나 정부와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함께 피랍된 선원들의 국적인 중국과 러시아 외교당국과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가나 등이 위치한 서아프리카 기니만 앞바다는 해적 출몰로 악명이 높은 곳인데 지난해 나이지리아 해적의 한국 선원 납치 사건이 3건이나 발생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피랍된 한국인들은 나중에 모두 풀려났지만 길게는 50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이었습니다.